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낮 동안은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계속돼서 유입되면서 어제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서 대구와 안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낮 기온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동도 30도, 포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분과 염분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 쪽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영덕과 울진, 포항과 경주 쪽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그리고 경북 남부 앞바다와 경북 북부 앞바다 쪽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1에서 3m로 매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맑은 날씨와 함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다를 낀 도시이자 바다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이 많은 포항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최대 현안인데요. 포항시 의회 의원들은 지역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포항시에 주문했습니다. 또 포스코그룹은 수도권의 미래기술연구원 부지 매입을 당장 중단하고 포항시와 약속한 225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포항시 의회 5분 발언 내용을 이규설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로 동해안 어민과 상인들은 직격탄을 얻어맞았습니다. 죽도시장 수산물 판매량은 한 달 새 43%나 줄었고 홍게 도매 가격 역시 반토막 났습니다. 김영원 박시룡 의원은 제주나 울산처럼 포항도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갖가지 소비 촉진 활동과 행사 연계, 소비 지원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김성조 의원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설치하고 포항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포스코그룹이 경기도 성남에 미래기술연구원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225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포스코가 매입하려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부지는 55,800제곱미터 규모로 공급 예정가는 5,270억 원, 평당 가격은 3,100만 원에 이르는 노른자위 땅이라며 포스코가 이 땅을 사게 되면 포항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애플, 구글, 반도체 회사 본사를 보세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이 꼭 수도권에 있어야만 한다는 포스코그룹 최종호 회장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포항시 송도회도 청림제철동을 지역구로 둔 양윤재 의원은 포항제철소에 쌓아둔 원료가 바람에 날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밀폐형 원료 저장 설비인 사일로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현재 준공된 사일로는 포항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원자재의 49%만 저장할 수 있고 나머지 51%는 여전히 야외에 보관 중이어서 포항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오늘 14일까지 11일 동안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경주시가 제출한 2조 63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3개 조례안, 구 경주역 개발부지 조성 등 도시관리 계획안 등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경주형 워케이션 사업 추진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시 폐기물 관련 정책 추진과 권역별 폐기물 처리에 대해, 주동열 의원은 파도 소리길 주변 정비와 사유지 매입 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구미의 19개월 아기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겨우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혈변까지 보는 위급 상황에서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당한 건데요. 일이 터질 때마다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휴일 응급의료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구미에 사는 김모 씨는 19개월 된 아기가 밤사이 혈변을 보면서 울자 지난 2일 아침 일찍 구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365일 언제든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구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장중첩으로 의심되지만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급히 대구의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이 병원도 초음파 등 영상 촬영이 안 된다며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119 상황판에 진료 가능하다고 표시된 병원도 막상 도착해보니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두 군데 병원은 전화로 아예 거절했고 결국 119에서 다시 안내한 다른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내에 이거 처치를 안 하면은 이게 장이 괴사해가지고 절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다투는 병인데. 지난 주말 응급실 뺑뺑이 보도를 보고 직접 연락해온 응급의학 전문가는 지난 2010년에도 대구에서 장중첩증으로 4살 아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일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급대에서 환자의 진단이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배 아픈 애기인지 설사한판 하고 나면 끝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단 자체가 부정확하면 어디로 뛸지 알 수가 없는 환자지 않습니까? 구급대가 환자를 보내면 무조건 받겠다. 전책 잔체가 엉터리고. 전문가들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의 인력이나 장비, 시설 운영 기준이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응급 체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충 없이는 응급실 뺑뺑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내연산 치유회수 운영 비리와 관련해 포항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시 감사 담당관은 위탁업체 대표가 직원 급여 일부를 부당 환수한 경위와 직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 인사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자체 조사와 함께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위탁업체에 근무하다가 포항시의 계약직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된 주무관에 대해서는 업체를 봐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현행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경북과 전남은 국내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힙니다. 두 지역 지자체장과 지역 국립대 총장들이 어제 국회에서 의료 격차를 해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공공보건의료통계입니다. 응급실을 1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전국 평균 72.8%,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는 90%에 육박하지만 경북과 전남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은 겨우 50%를 넘긴 수준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도 경북에선 2명 중 1명이 제 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의사 수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경북과 전남 두 지자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두 지자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시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설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지방비 부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지금 갖춰놨습니다. 국립의대를 신설하면 지역 인재를 80% 이상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한 후에도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 확보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북에선 안동대가, 전남에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신설 의과대학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저희 대학이 가까이 있는 안동의료원뿐만 아니라 김천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공공의료원을 대학 부속병원화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경북 전체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의대 정원은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18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국립의대 신설 역시 결국 의대 정원 확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의사협회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영덕읍 남성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영덕구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남성리 일대에 집수리 지원, 노후 골목길 정비, 주차장 정비 확충 등의 사업에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8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오래된 주거지의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도시 활력 사업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울진군 보건소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전 혈액검사 및 신체 계측과 함께 올바른 혈당기기 사용법, 약물 복용법 등 전문가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2회 진행됩니다. 또 당뇨 합병증과 관련이 높은 구강질환 예방법과 혈당 수준에 맞는 운동 알기, 싱겁게 먹기 체험 등 당뇨 합병증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공모에 접수된 4곳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북구 흥해읍 흥안리, 청하면 상대리, 남구 제철동, 동해면 발산리 순으로 후보지 우선순위를 발표했으며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을 최종 입지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우선순위 발표에서 1순위로 지명된 흥해읍 주민들은 지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최종 입지 선정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는 간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 등 동경주 3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을 통해 경주시는 수요조사와 도시가스 공급 계획 등을 마련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LPG 저장 탱크 보급과 연료비 지원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이 되면서 어제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며 대구와 안동은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면서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도 30도, 포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분과 염분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영덕, 울진, 포항, 경주 쪽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경북 남부 앞바다와 경북 북부 앞바다 쪽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1에서 3m로 매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바람길이 만들어지면서 동쪽과 남쪽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 구름 조금 끼거나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상세한 기온 날씨를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향에서 대구가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성주는 오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은 21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안동은 30도까지 오르겠고 의성이 오늘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은 오늘 2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낮 기온 26도와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늦더위가 따라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